네, 반갑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제법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올려온 거는 조금 올라왔는데 그거 다시 빼네요. 자, 물론 이제 종목들의 낙폭은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만기일 이후에 나타나는 후폭풍 같은 그런 느낌을 또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도 외국인들은 순매수 전환되면서 이번 하락의 주범은 금융투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놈들을 욕해야 될 것 같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네, 금융투자의 어떤 차익 매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계속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가 가장 강력한 어떤 매도의 요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형 개별주들이 그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죠. 계속 키 맞추기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중소형주들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면서 변동성 보이는 것들 많이 보였을 거고요. 오늘 강세 보인 종목들도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만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을 공략하신 분들이 오늘은 제법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가져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는 일단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27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죠. 그래서 2700포인트가 깨지면 다음번 지지선 때는 2650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조정이 더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지지라인을 위쪽으로 잡아놓고 갈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2690포인트가 지난번 그 상단 포인트 고점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갭 상승한 부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월요일날 반드시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래쪽 61선 있죠. 2650선에 대한 지지선을 통해서 이 데드크로스 나온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정의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요.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봉상을 체크해 보시면 낮 시점에서 이제 보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11시 반부터 쭉 매도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대가 또 이탈되면서 나타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장중 저점을 다시 한번 깨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마지막에 조금 식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시점부터 계속 기관이 팔고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은 단기성 패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팔지 않겠죠. 자, 오늘 기관들 매도가 어제보다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 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쭉 밀리면서 좀 주가 상황이 조금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는데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지 않아 생각되고요.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반등세 좀 나타나면서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내려간 종목군들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은 잘 버티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주가는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좀 테스트적인 모습들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은 내려갈 때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종목군들은 뭐 쫄 필요 없어요. 뭐 계속 내려갈 것이다, 뭐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은 마지막에 순매수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금융투자가 마지막까지 매도를 확대하면서 5,500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신권 매도도 많이 나왔죠. 자, 이 부분은 연기금이 방어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금융투자 매도가 훨씬 더 이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어. 저놈들 다 팔고서 떨어지고 나면 다시 사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에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만기일 다음 시점에서 만기일 날 1조를 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통은 주식을 파는 게 일반적인데 자, 환율도 높은 상태에서 저렇게 안 팔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이 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던 구간인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다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이나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일단 지수상으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들은 썩 좋지 못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48 그냥 보합이죠.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다 떨어져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마이너스 0.5%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 19만 1,400원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더 올라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오전보다는 오후에 조금 더 안 좋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더 빠졌네요. 2.24까지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이 일어났고요. 포스코 홀딩스 하락 마감, 그 다음에 LG화학도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고요. SDI도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차전 지수 되게 안 좋은 모습이고요. 지금 셀트리온은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답답한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마찬가지 하락 패턴에서 좀처럼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가 둘 다 1%씩 빠졌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별다른 문제 없어 보이죠. 왜냐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금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고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조금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조금 올라왔지만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고요. 윗골이 달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은행주들 많이 떨어졌고요. 삼성물산 이런 부분들, 또 현대모비스는 좀 떨어지면서 주가 포인트가 조금 안 좋게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 24만원 정도라면은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으니까 신경 쓸 건 없겠죠. 근데 지주사들이라든지 이렇게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하락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뒤로 넘어가면 은행주들 대부분 다 빠졌어요. 신한지주부터 시작해서요. 포스코 퓨처엠은 2차전지고요.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그 다음에 LG전자는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금융지주, 삼성화재, 한국전력, 이런 것들 전부 다 밸류업 종목이잖아요. LG,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졌다. 은행권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답답하죠. 네. 이거는 이제 뭐 총선 결과에 따른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밸류업 같은 경우는 총선과 관계없이 일단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어차피 4월 안에 또다시 이제 이런 초안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이 보충 사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이라서 뭐 이제 뭐 야당이 더 우세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뭐 반대하고 나설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금투세 같은 거는 이제 법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 밸류업 쪽은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영향력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또다시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판단하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한두 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과연 기회를 더 줄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 4% 떨어졌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 기간인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 2차전지 쪽 계속 빠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엔캠도 조금 떨어졌죠. 2차전지 쪽이 오늘 다 대부분 약세 보이고 있고요. 신성델타테크나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클래시스 뒤로 넘어가서, 네, 뭐 솔브레는 오늘 조금 올라왔어요. 어제 매수점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원익IPS처럼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 조금 조정받았죠. 그런 모습들이고요. 대체적으로는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떨어지고 있었던 거라서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 보시면 HLB 조금 올라섰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 바이오 쪽, 그 다음에 리노공업, 그동안 이제 좀 조정받는다, 혼자서 못 간다 그랬었는데 바로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HPSP 역시도 마찬가지 바닥을 좀 잡으려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오테크닉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천단 제약도 반등해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계속 올라가는 종목도 좀 있고 아닌 것도 좀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다 내려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거의 뭐 춘추전국지대 같이 막 그냥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시총 상위권 진입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중소형주, 중대형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중심의 장세다. 왜냐면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372개 종목이 상승, 509개 종목 하락입니다. 하락의 종목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97개 종목 상승, 736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여기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든다면 오늘 하락 종목 숫자가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상승률 보시면은요,
SP소프트 중소형주죠. 한국정보공학 완전 소형주죠. 메카로 이것도 중소형주죠. 대원전선 우선주, S바이오 뭐 이거 중소형주, 써니전자, 네, AP시스템, 가온전선 대부분 보면은 시총이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은 중소형주가 대부분 상승 쪽을 많이 잡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마콘덴서가 지금 4,700억대 시총을 가지면서 가장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크네요. 네, 그다음에 윌링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에이징랜드는 6,000억대 이렇게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숫자는 31개인데 그 중에서도 많이 올라온 종목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늘 변동성 많이 보여줬는데요. 요거 절반 또 팔았어요. 200% 넘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200%까지 아닌데 한 180%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원금을 빼는 그런 형태의 모습. 원금 빼는 건 아니지만 절반 팔았습니다. 남아있는 거. 원래 공짜 종목이지만 절반을 또 팔아서 차익을 좀 챙겼고요. 제법 쏠쏠하더라고요. 이게 수량이 제법 그때 많았어가지고 수익도 좀 발생한 상황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절반 정도 또 빼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또 다음번 주식을 살 때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전선 관련주들이 요즘에 계속 잘 갔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다음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LS 일렉트릭 갖고 계신 분들 다들 이제 공짜로 갖고 계셔서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실 텐데요. 네, 적당히 조금씩은 팔아주시는 것도 괜찮다 보여집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래서 31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었고요. 상승 포인트는 2.9 제법 높게 나오죠. 그래서 개별주들의 움직임들이 위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개별주들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상승 포인트가 좀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93 정도가 오늘 상승 포인트의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보시면 흥하해온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요. 샤페론, 스타리츠 이쪽도 지금 개별주들 조그만 종목도 많죠. 그래서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은 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낙폭이 작죠. 그리고 대부분이 흥하해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조그만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개별주들 움직임들만 오늘 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락 포인트는 크지 않겠죠? 2.54. 그래도 제법 많은 편이네요.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한 0.5 정도 나오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좌 상황을 보니까 저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난 건 없었고요. 아침에는 분명히 플러스로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플러스 국면을 조금 깎아먹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움직임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깎이는 그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됐는데, 계좌가 손실을 많이 봤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오늘 전체적인 계좌 상황은 플러스 한 0.5 정도 나오면은 적당한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개별주 쪽으로 많이들 베팅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 봅니다.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열심히 팔았어요. 이거는 투신권, 아까 투신권이 엄청 팔았는데, 그럼 금융투자도 오늘 매도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레버리지 팔았고, 현대차,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등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ISC, 그 다음에 고버스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 이러고 나면 다음날 꼭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월요일날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살펴볼게요. 투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를 오히려 샀네요. 마지막에. 네, 그럼 누구야? 금융투자인가요? 금융투자가 다 팔았구나. 이러면 차익 실현이거든요. 금융투자가 차익 실현 들어갔다.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2시경에 보시면 투신권이 지금 삼성전자를 1000억 정도 매도하고 있었는데 이거 다 사들였다고? 자,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 좀 잡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야, 투신이 이걸 다 사들여서 오히려 순매수 전해야 됩니다. 와우, 대단한데요? 근데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금융투자의 매도이기 때문에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매도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고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위주로 매도가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단기적 움직임이다. 그리고 매도가 삼성전자에만 집중되었다라는 것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겠죠?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LS 일렉트릭을 아까는 팔았는데 지금 또 사들였네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중공업도 매수가 좀 들어와서 오늘 분위기 좋았고요. 신한지주, 엔킴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산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전차 군단으로만 집중되어 있고요. 기아차는 매도를 조금 줄여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만 그다지 그렇게 큰
위협적인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도는 에코프로뱀이 가장 많았고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LG전자도 조금 팔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래쪽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HPSP, LG에너지솔루션, 하나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매도가 좀 들어갔는데 뭐 매도 규모가 그 다음에는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일단 여러분들 갖고 가시면서 보신 게 좋아요. 단기적 조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자, 시장은 일단 만기가 지나가면서 잘 풀렸고요. 또 조정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반등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옆으로 누워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이 약세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강세로 전환될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강세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2700포인트 이상, 2730포인트, 2750포인트대에서 계속 저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뭔가 대단한 재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한 방에 치고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4월 중반 좀 들어가는 이 구간, 다음 주 구간에서는 횡보의 어떤 흐름들을 통해서 바닥을 잡아내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럴 때는 또 종목들을 콕콕 집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들, 주도주 쪽으로 계속적으로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마무리 잘 된 것 같아요. 어제 많이 올려서 오늘 조금 떨어지는 건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판단 드니까요.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